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자생출란의 홍화 부분에 명명된 수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732호로 명명되었고 산체지는 경남 거제입니다. 명명자는 전인환 에라님과 허필도 에라님 두 분께서 합동으로 명명하셨습니다. 홍화 계열의 대표적인 주자로 수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의 꽃을 보면 경이 오르면서 마디마다 홍색의 적경에 띠를 두르고 있는 난초의 하이라이트인 꽃은 여인이 망토를 쓴 하얀 포유를 쓰고 있는 듯하고, 적홍색 꽃은 머리와 양쪽 팔격인 주부판이 평견피기에 꽃 안쪽의 봉심은 반합배이고 백색의 설판에 U자형 홍색의 원보로 설판이 무색의 흰 소심은 아닙니다. 명명품의 수사의 수상 경력은 2008년도에 경기도 과천에서 개최된 한춘대전에서 꽃 한 대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구미 한국출란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회 한국난명품 전국대회에서 특별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는 고고한 자태와 색상이 형태가 아주 뛰어난 품종 중에 한 품종으로 홍화 중에 대표적으로 이름이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라인들이 소장하고 키워보고 싶은 난초 중에 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수사를 소개하면서 이어서 한국출란의 매력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출란의 매력은 첫째, 다양한 꽃색의 화형과 여배의 무늬와 형태가 매우 아름다운 꽃이 한국자생출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과 향기로 봄의 기운을 전해주는 훌륭한 꽃들 중에 그 사군자의 하나이지요. 봄이 오면 한국출란이 전국의 자생지에서 춘삼월에 피어나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품종의 꽃 한국자생출란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자생출란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서예와 화가의 붓터치로 출란의 중수엽의 유한 곡과 화색을 그려놓은 병풍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란을 비롯한 꽃들이 예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출란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한국출란은 동야망의 반음지의 식물로서 산야의 자연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자라고 있는 꽃 중의 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밭에 반음지 정도의 해가 드는 곳에 가보면 군락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월이 되면 전국 산지의 모든 출란은 꽃몽울의 개화를 시작해서 늦게까지 피는 꽃을 보면 4월 중순까지 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한국자생출란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즐기며 느낄 수 있는 꽃 중에 한국자생출란의 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배는 한국자생출란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화해와 여배로 구분을 하는데, 꽃이 예쁘고 아름답게 형태를 갖추고 피면 관상미가 있어서 3월에 꽃이 피는 시기에 전국의 소규모 전시회로 비롯해서 전국대회까지
많은 에란인들의 정성이 깃들여서 피어올린 꽃을 함께 모아 많은 일반인들까지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여름에 자란 신화와 그리고 모촉, 구촉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 화분에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난 여배품을 전시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면 가을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한국 출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름에 보시는 신화와 같이 올라오는 예쁜 자태를 보면서도 꽃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출란의 아름다움을 두 번 느낄 수 있는 것은 봄에 꽃을 보면서 느끼고 여름에 신화를 보면서 출란의 아름다운 미를 감상하게 됩니다. 여배품으로 볼 때는 여러가지 무늬로 그 품종을 일컬어 말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은 복륜입니다. 복륜도 보면은 단엽과 그리고 잎변의 형태의 무늬를 지닌 복륜들이 있는데, 잎 끝을 살짝 무늬로 나타나는 것을 조복륜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늬가, 복륜의 무늬가 기부인 포부까지 깊게 들여온 것을 신복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게 들여온 무늬가 무늬의 폭이 넓을 때는 심대복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한 품종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의 문양으로 또 그렇게 일컬어서 귀품으로 또 일반품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치도 역시 귀할수록 높겠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또 재배하시는 분들마다 그 취미와 다양성이 있습니다. 한국 출란의 여배의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무늬를 가지고 변이 되어서 자연 속에서 그 무늬를 보여주기 때문에 에란인들은 그 품종의 변이된 난을 채취하여 다량으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대군한연합회와 같이 여러가지 개인적인 소견과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자생지 복원을 하는 그 행사의 5월 날에 한 곳에 모여서 자생할 수 있는 위치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홍하의 수사도 한국 자생출란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대군한연합회에서 자생지 복원 및 또 장학금 전달을 하는 그날에 제가 에란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난초를 회원들 간에 이렇게 난초를 제공을 해서 경매를 하고 50%는 연합회에 귀속을 하고 50%는 판매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를 해서 소장하게 됩니다. 저도 수사를 그때 경매품으로 나온 것을 입찰하여 제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난초를 재배장에서 농장에서 이렇게 한 약 5평 정도 되는 배양장에서 약 500분 정도 화분을 가지고 해마다 꽃을 피우고 또 신화를 보면서 여배를 이제 잘 가꾸고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져졌을 때 또 전시회에 또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촉의 그 산채품 그리고 구매품을 잘 키워서 이제 여배성이 있는 화해성이 있는 난초들을 잘 갖고 키워서 때에 따라서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되고 또 판매도 하게 되고 그렇게 애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난초는 다 산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화색과 형태, 그 문양에 따라서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또 그 소장하고 싶은 분들의 열의에 의해서 가격도 오르내리는 그런 한국자생출란의 취미와 재테크로 이렇게 발전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3일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 이렇게 관수를 해주게 됩니다. 산에 있는 난초들은 자연적으로 비가 내려서 수분을 머금고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반드시 적당한 그런 계절에 맞는 날짜를 두고 관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양을 시작하게 되면은 물도 주지만 그 비료도 주게 됩니다. 비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는데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 즉 무기질 비료에는 고형 비료가 있는데 마감케이 같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마스나가 같은 유기질 비료를 주게 됩니다. 주는 방법에 따라서 비료의 장애를 잊기도 하고 또 비료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식물인 난초가 잘 자라기도 합니다. 환경에 맞는 물주기, 환경에 맞는 그 비료주기, 영양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살균도 해주게 되면서 난초의 질병을 예찰하고 예방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 더운 무더위에는 모든 기생충,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살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예방하고 예찰해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식물 기르기의 재배자의 노하우와 지혜라 하겠습니다. 물주기 3년이라고 했듯이 물주기를 잘못하면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겨울에만 냉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냉해가 오게 됩니다.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냉해를 입게 되는데 보통 약 10도에서 15도 차이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냉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동해보다도 냉해가 더 무섭다고 말씀들을 하지요. 보통 겨울에 냉해를 입으면 4월달, 5월달에 잎이 불규칙적으로 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검게 그을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체적으로 심하지 않으면 죽진 않지만 잎이 상하게 되고 상한 잎을 제거하면서 다시 신화를 받고 성촉을 만들기까지는 단연간의 노력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재배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식물 재배의 기본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는 이제 봄에 가을에 분갈이를 2번 하게 되는데, 가을에는 전면 분갈이를 보통 하게 되고 가을에는 이제 약식 분갈이라고 해서 화장토 내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쏟아내고 벌브 주변을 살피면서 밑다른 것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신화를 받게 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분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난석갈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에라인들은 분갈이 이렇게 하면은 2가지가 다 포함돼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분갈이는 분갈이고요, 난석갈이는 난석갈이입니다. 2가지를 다 갈게 되면은 이제 난석과 분갈이를 다 갈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난초를 다시 분촉을 한다거나 그리고 식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분갈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난석갈이나 화분갈이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난초를 키우다 보면 에란인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의 자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난초 그리고 DNA의 본성이 잘 자라는 난초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성촉이 되고 다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서나 서반 계통들은 광합성이 일반 녹초보다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많이 타는 경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꽃 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푸른 이런 그 식물의 난초는 복륜과 더불어서 잎이 청하기 때문에 촉수도 빨리 들고 꽃도 잘 답니다. 그러나 모든 난초들은 육안으로 보면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조금씩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잎의 끝이 탄다든지 하면 분명히 분 속에 뿌리가 상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잎끝이 살아있고 잎이 윤택하고 그리고 신화가 모촉보다 건강하게 올라오면 그 뿌리도 건강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잎을 보면 뿌리를 알 수가 있고 뿌리를 보면 그 난초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난초를 키우려고 하면 환경에 맞는 그 주인된 재배자의 관심과 노하우와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결과물은 하이라이트는 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잘 키웠다, 그리고 난이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때문에 보시는 부분이 같은 내용의 영상이라 할지라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다양하게 나름대로 보고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깁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신화를 보고 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컨셉은 한국 자생출란입니다. 그 외의 영상들은 이제 맛보기로 가끔씩 쇼트 타임으로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기본으로 봐주시고, 약간 10분이나 20분 정도의 긴 영상으로는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 동행튜브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주말을 맞으시고 또 산에도 가시고 난실에서 꽃도 난초도 재배하시면서 물도 이렇게 주시면서 편안한 애란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시회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좋은 아침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